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의21의 주성철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어떤 분들 나오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유아 감독님과 두 배우분 이민호 씨와 정진영 씨가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방식은요. 뒤에 화면을 보시고 그 미공개 스틸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미공개 스틸들을 보시고 오늘 출연자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같고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 주신 분들과 또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물도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 질문자들께 또 포스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감독님과 배우분 준비되셨나요, 혹시요? 네, 아직 아니신가 보죠.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계신 분들이 그 첫 번째 그 관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 예매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아 감독님 그리고 이민호, 정진영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앉을까요? 네. 예, 다들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옆에 계신 그 유아 감독님부터 간단한 소감과 인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개봉 날인데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많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민호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땅을 갖고 싶었던 김정대 역할을 연기한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봉했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몇 번 보신 분 계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언론 시사회 이후에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죠. 특히나 뭐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은 유아 감독님의 그 거리, 이른바 거리 3부작, 말죽거리 잔혹사와 비열한 거리를 잇는 바로 그 완결편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고 아직 여러분들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셨을 텐데 그 마지막 장면의 액션이랄 그럴까 뭐 이런 굉장히 흥분된 마음이 지금도 좀 진정이 되질 않는데요. 계신 분들은 간혹 약간은 좀 세다, 좀 잔인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또 약하게 찍었으면 왜 이렇게 약하냐.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감독이라는 직업이 이게 예전에 이창동 감독님이 얘기했지만 공장이랄까. 근데 아무튼 이게 70년대 농경문화, 저는 논두렁 액션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어떤 터프했던 삶, 거칠었던 삶, 또 몸뚱아리 하나로 뭔가 분화방처럼 욕망으로 돌진해야 했던 그 이미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부득이하게 좀 세게 찍었습니다. 직접 연기하신 두 배우분의 소감도 조금 듣고 싶은데요. 네, 감독님이 세게 찍으시려고 했던 만큼 저도 빡세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마지막을 치닫는 그런 감정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감정 위주의, 그리고 감정을 표현되는 그런 움직임들, 네, 그런 것들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정진영 씨는 어떠세요? 네, 감독님의 애초에 이 영화를 준비하실 때 처음부터 미성년자는 볼 수 없는 영화로 기획을 하셨고, 근데 그게 사실 감독으로서는
갖기 힘든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스코어 흥행에서는 그게 좀 손해를 보는 일인데 아마 그렇게 세게 찍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인 순서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사실 오늘의 행사는 그 전국 그 16개 CGV 행사장에서 함께 열리고 있거든요. 뭐 본격적인 행사로 들어가기 전에 뭐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카메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뒤에 있는데 전국의 다른 관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인사를 드릴까요? 이게 다른 관에서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전혀 오늘의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시구나. 예. 좀 더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끝나고 보시는 거죠? 네네. 예. 끝까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른 관에 계신 분들 잘 들으셨죠? 예, 저쪽 끝에 계신 것 같은데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다른 어느 CGV에 계시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퍼져 있는 CGV에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영화를 보시고 또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네. 예, 그럼 오늘 그 저희가 준비한 그 영화의 그 미공개 스틸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나중에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올려주신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여기 현장에 계신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여기 앞에 계신 노트북을 통해서 장면을 봐주시면 되고요. 관객분들은 스크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미공개 스틸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 영화 초반에 나왔던 그 종대와 용기의 그 넉마주의 시절 모습인데요. 이른바 꽃가지 장면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 폐지를 주워서 뒤로 담는 모습도 굉장히 모델 같은 포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그 김래원 씨도 그 눈빛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모델 포스를 풍기고 계시는데 다음 스틸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스틸 넘어가 보면은 자세하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그 철거되는 그 단칸방에서 권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뭔가 그 진짜 친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그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정말 이전까지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넉마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절 촬영하셨을 때 느낌은 그 이민호 씨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최대한 좀 넉마주의처럼 보이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약간 빈티지 화보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긴 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저의 한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아니 현장에서 직접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 돼 보인다, 진짜 불쌍해 보인다 라고 하실 정도로 약간 격한 공감을 이끌어냈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진짜 보시더니 약간 울먹이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냥 그 처절함과 그리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외적인 것도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모습 그대로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일도 다 하시고 그러셨던 거네요. 네, 실제로 이제 촬영 들어가기 한 2시간 전부터 그 주위를 방황하면서 쓰레기 좀 줍고요. 그 세트는 어떤가 좀 돌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저 장면을 연출하신 감독님은 어떠셨는지요? 뭐 처음에 사실 그 이민호 씨 캐스팅 할 때는 그런 그 이렇게 뭔가 뒤집어 보고 싶은 어떤 충동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캐스팅을 한 건데 어찌됐건 상속자 그 전에 뭐 재벌 2세 이미지를 좀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져가면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해서 사실 넉마주의가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이민호 씨, 특히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에
뭐 순정만화를 보는 것 같지 이게 넉마주의랑은 전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비루했던 넉마주의의 모습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아, 영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제가 일부러 더 때도 묻히고 이렇게 손에 좀 때를 더 묻히고 찍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건 영화로 나왔을 때는 큰 무리 없이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사실 저 모습으로 그 정진영 씨도 처음 그 조직 사무실에서 마주하게 되잖아요. 함께 하셨을 때 어떠셨는지요? 예. 제가 영화 속에서 만난 장면은 그 장면인데 사실은 앞에 그 장면 찍을 때 현장에서 제가 가서 봤어요. 저는 그 다음날 촬영인데 먼저 가가지고 봤는데 전 그날 느꼈던 게 묘한 긴장감이 흐르더라고요. 그게 영화 초반이기도 했고 촬영에 그리고 두 멋진 미남 배우의 극적인 변신의 장면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저는 그날 촬영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날 흐르던 긴장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긴장감이었어요. 뭐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이나 스태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장면이 좀 멋지게 뽑아져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다음 스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표정에서부터 굉장히 그 이른바 액션 톤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사실 이번 영화의 그 액션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배우분들의 그 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그 임팩트가 강하고 멋진 액션 장면들이 탄생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액션은 감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그 액션을 연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고충이라 그럴까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두 배우분들에게. 지금 사진의 이 장면은 이제 영등포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처절하고 그 힘든 삶을 내 손으로 이제 깨 부셔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처음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공존을 하는 시인들이었었는데, 단순히 그 행위하는 거 말고 그 감정을 더욱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떠한 의지치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고뇌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좀 잘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감독님이 좀 멋있고, 그리고 조금 더 느낌 있게 포장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정진영 씨는 어떠세요? 네, 저거는 제가 영화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종대를 구하러 가서 도끼를 휘두르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요. 뭐 재밌게 찍었습니다. 근데 감독님의 영화의 액션의 특질이 멋있는 걸 추구하지 않으세요. 땅과 찰싹 붙은 그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는 처절함들을 원하셨고, 저기서도 제가 뭐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종대를 구하려는 그 마음 하나로 달려가는 그 전진의 힘을 표현했는데, 제가 뭐 액션을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처절함이 담겼을 거예요, 아마 영화에. 저는 저 장면들을 보면서 느낀 건요, 그 종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원치 않는 삶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을 씻고 세탁소에 계시다가 내가 왜 또 이렇게 나서게 됐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절박함을 좀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어떤 연출의 묘가 좀 담긴 것 같은데 좀 장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별명이 강도끼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대사는 지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진영 씨도 고아였고 고아라는 설명도 있었는데 대사가 편집이 됐었는데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주면서 맺어진 인연, 젊은 날에 자기를 봐서 좀 감정이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사실 종대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식으로 20대의 어떤 철없음으로 다시 강기수나 자기가 강기수 식구를 다시 번듯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래서 복귀를 시켜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더 죽음의 길로 이끄는
아이러니한 가족 상황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화 안에서 그 두 남자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 그 정말 좀 끈끈함 이런 게 좀 느껴졌던 장면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스틸로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 비하인드 스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크랭크업 당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 고생하신 만큼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신데요. 예, 저 때의 심정을 조금 지금 다시 떠올리신다면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엔딩 장면이죠. 터널 씬 찍는 날인데 이날이 저희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 종일 화면 밖에서는 저 모습을 하고 다녔어요. 이제 끝났다. 나는 해방이야. 뭐 이런 기분을 만끽하며 다녔고 실제로 테이크도 많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러고 있다가 딱 터널 안에 들어가는 순간적으로 최대로 낼 수 있는 집중력을 통해서 한 테이크 딱 하고 또 나오면 바로 저 모습으로. 네. 그럼 그 크랭크업 현장을 떠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그날요? 감독님한테 샴페인을 부었다가 감독님이 정색을 하셨죠. 사실 마지막 날은 이제 그런 행위들을 좀 즐겨 주실 수도 있는데 딱 잘라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면 안 된다. 제 촬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죠. 네. 그럼 또 다음 스틸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맞이했던 이민호 씨의 그 생일 파티 장면인데요. 사실 그 영화의 내용과 비교를 하면 정말 그 천국과 지옥을 함께 오가는 그런 느낌을 함께 겪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역시 그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인데요. 이날 좀 뭐 비하인드 스토리랄까 뭐 그런 게 있으시나요? 이날 일단 현장에 찾아와 주셨던 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또 생일을 챙겨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했어요. 또 수천 마리의 모기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 외롭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스틸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 오늘의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빵 터졌던 아니 근데 이 사진은 제가 아는 정말 아버지의 인상이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인상을 가지신 분이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날 촬영하실 때 느낌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장면이 약간 중대 대신에 제가 조직에 죄를 책임을 지고 대신 죄를 지려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건데 저는 저때 연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날만이 저 사람이 조폭인 게 드러난 날이다. 사실은 이 사람이 제가 맡았던 기수란 인물이 그 전에 조폭을 했지만 정치인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마뜩지 않아 하고 또 어떤 반칙들이 이루어지자 바로 관두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탁소에서도 전혀 조폭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경찰서에 가더니 저런 모습과 웃도를 벗으니 문신이 나오는 씻을 수 없는 과거를 지닌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조폭다운 모습과 비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키는 굉장히 나보다 크네. 영화적인 조작이 있는. 예, 180에 맞춰져 있네요. 뭐 이 장면에 대해서도 감독님이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 예전에 그 70년대 경우에는 그 호적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적자들도 많았고 전쟁고아들도 많았고 이제 고아 출신으로서 이제 특별하게 뭐 맨주먹 하나로 적수공권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건달이 되거나 뭐 역전 앞에서 구두닦기를 하거나 이런 정도인데 길수는 그렇게 원치 않은 삶을 살면서 사실은 이제 그 장안인력이라고 하는 그 철거 사무소 겉으로는 인력 사무소지만 사실은 철거 대행 업체죠. 주로 이제 그 깡패들이 그런 걸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 여기 종대의 집을 사실은 부신 거죠.
부신 어떤 그 죄책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식구로 받아들인 거는. 네. 근데 이 장면은 사실은 그때 제가 진영 씨한테 좀 수염을 좀 기르고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당히 그 감옥에 간다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말끔하게 하고 나와서 서로 좀 언쟁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예,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얘기였군요. 네. 예, 그럼 오늘의 준비된 스틸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CGV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사전에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4개의 질문을 뽑았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CGV 소풍의 최수연 관객분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예, 이민호 씨에게 하는 질문 같아요. 예, 실제로 자신이 지금 혹은 70년대의 넉마주의 인생이라면 그 넉마주의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지, 종대와 용기처럼 건달이 되었을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답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종대처럼 싸움을 잘했다면 아마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아니었다면 외모를 좀 이용해서 오히려 추노의 길을 네, 어쨌든 조금 저는 그래도 그 도덕적인 범위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네, 라고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수를 속이고 미싱 일을 하다가 평생 그걸 해가지고 뭐 얼마나 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순간까지 영화 속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 캐릭터의 어떤 내면 같은 것도 조금 느껴볼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GV 강변의 악동이 관객이라고 하는 분이 올려준 질문인데요. 정진영 씨에게 드리는 질문 같습니다. 강남 1970을 촬영하면서 나 이 사람한테만은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었는지 속풀이 토크를 해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길수 역할이 아니고 타 배우의 장면 중에서 탐났던 장면이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큰일 났네. 둘 다 없어요. 그래서 뒤에 것부터 대답을 드리자면은 그 시나리오 길수 역으로 제가 제안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길수 외에는 다른 배역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나 매력적인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고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말만 꼭 하고 싶다? 대충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특정한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속풀이 토크인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감독님한테 그런 말. 우리 감독님이 좀 되게 현장에서 예민하세요. 이건 저는 감독님이 작업에 대한 집중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왠지 이런 자리에서 농담도 잘하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엄숙하시고 그 작업에 충실하려는 그 집중도가 굉장히 높으셔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조용하게 잘 있었어요. 한 5m 떨어져서 농담하고 감독님 근처에 가서는 우리도 정숙함을 유지했습니다. 뭐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무서운 감독을 알려져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굉장히 요즘 말로 쿨한 분이에요. 쿨한 분이 있어서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집중력과 그거는 작가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중력이니까 괜찮습니다. 뭔가 좀 개운치 못한 느낌인데요. 끝나고 더 말씀을 나누시길 바라고요. 가운데서 뭔가 느끼셨죠? 가운데서 뭔가 이상한.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CGV 압구정에서 정윤아 관객분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감독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제일 만족스러웠던 장면이 있다면, 그러니까 가장 만족스러웠던 장면 하나와 혹시 다시 찍고 싶은 아쉬운 장면 하나, 이렇게 2가지 꼽아달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매신 아쉽죠.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씬은 저번에 민호 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화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씬이
저한 혹시 제 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없는데 그랬는데 저는 그 종대가 처음 그 길수집에서 첫 습가를 들을 때 그 신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민호한테 그런 연기가 그런 사실은 그 굶주림 처음 아마 그 전에는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었을 텐데 평상시에 이렇게 굶주리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첫 습가를 뜨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만족스러운 씬이에요. 그리고 또 혹시 다시 찍고 싶은 장면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없으시죠? 다시 찍으면 다 돈이기 때문에요. 네, 찍는 순간 파이어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감독님은 아마 한 80% 이상은 다 다시 찍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만족을 모르시기 때문에 네. 항상 더 욕심을 내시는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혹시 그 첫 술 뜨는 장면 촬영하실 때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가령 그 장면을 위해서 며칠 굶으셨다던가 뭐. 며칠을 굶진 않았는데요. 그날은 사실은 좀 굶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좀 배고팠고 정말 배고파 보였어요. 이제 사실은 그게 NG 컷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밥이 뜨거워서 정말 리얼하게 먹었는데 밥을 뱉었어요. 너무 뜨거워. 근데 그 뱉기 직전까지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주 바트게 썼죠. 예,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CGV 대전에서 해주라는 관객분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이문예 씨에게 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1970년대를 살아보셨는데 사실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 가격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충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패션도 그렇고 또 이 팥빙수 가격에도 많이 놀라셨다고 들었어요. 좀 그런 느낌을 하셨을 때 어떠셨는지요? 예. 일단은 팥빙수가 한 50원 했으니까요. 지금 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지금이 좋아요. 여러 면에서 뭐 인터뷰할 때도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 2015년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일단은 저는 조금 막혀있는 답답한 그리고 짜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싫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그때그때 좀 자유로운 거 그리고 생각도 좀 자유로운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드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잘 맞는 것 같고 지금이 좋습니다. 저는. 네. 예, 이렇게 그 네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들으셨죠? 예. 이 질문이 뽑힌 그 네 관객분에게는요, 이 시간이 끝난 후에 그 지금 계신 그 극장의 관계자분이 선물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고요. 바로 그 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강남 1970의 배우들의 정성스러운 사인이 담긴 한정판 포스터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를 노릴 수 없느냐?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시간으로 보건데 몇 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시는 분들은 마이크가 갈 텐데요. 예, 그분에게도 같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고민이 되네요. 여기 거칠게 다뤄줘 앞에 계신 저희 마이크 사용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호 씨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민호 씨가 영화 촬영하기 전과 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도 사실 크게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한 작품을 하고서 작품이 끝났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뭔가 같이 그 감정들을 경험하고 그랬던 느낌을 많이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추억처럼 남는 약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종대로 몇 개월 동안 지내면서부터 지내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처절하고 힘든 감정들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랑받는 것들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곳 이런 거 다니는 거에 대한 그런 감사함 그런 것들 많이 오히려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말 민호-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리고 민호 오빠 우리 중국 팬들이 그 영화에게 영원히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시. 예, 그럼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번에 좀 뒤로 가볼게요. 저기도 뭐 이게 노란색 강남 1970 흥행직신 들고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일단 강남 1970 멋진 작품을 선물해주신 배우님,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1970년, 민호 씨한테 질문할게요. 1970년대 종대는 땅을 원 없이 갖고 싶다고 했는데, 2015년 민호 씨는 그러니까 원 없이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확실한 건 땅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땅은 이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작품 욕심이 사실 많이 있어요. 어쨌든 슬프긴 하지만 또 마지막 20대라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작품을 많이 할 생각이라 작품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좀 사람들에게 그 사랑도 받고 싶고, 그리고 제가 택한, 그리고 제가 느꼈던 시나리오를 보고 제가 느낀 그런 감정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그 양손을 함께 들어주신.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이민호 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2009년에 광저우 있을 때 민호 씨한테 질문 하나 제출했어요. 앞으로 어떤 영화를 하고 싶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그때 대답은 액션 영화, 액션 드라마 이런 게 찍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제 팬이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게는 민호 씨는 다음 단계에는 어떤 영화, 어떤 역할을 더 하고 싶냐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발전하고 싶냐 이런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분명히 강한 메시지가 있는 또 영화 작품을 했기 때문에 영화를 한다면 이제 조금 편히 볼 수 있는 오락 영화라든지 아니면 사랑 얘기, 멜로 네, 어느 쪽으로든 좀 깊이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멜로가 하고 싶고요. 또 전쟁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드라마에서는 사실 완전히 풀어진, 정말 저의 끝도 없이 정말 밑바닥까지 풀어진 정말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보고 있고, 최대한 빨리 좋은 작품들로 결정을 해서 올해는 좀 많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같은 질문을 정진영 씨 그리고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정진영 씨 같은 거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소개를 할 때 강남 1970이 그 국제시장에 흥행을 또 눌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 국제시장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이 강남 1970에서의 어떤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폭과 이 스펙트럼이 진짜 넓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어떤 영화에서 또 정진영이라는 배우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좀 기대를 갖게 됐는데, 예, 마찬가지로 좀 앞으로 뭐 계획이나 뭐 그런 좀 여쭤볼 수 있을지요. 예. 예, 지금 뭐 영화 하나 촬영하고 있고요. 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이탈자라는 영화 가을쯤 개봉할 것 같고 3월부터 판도라라는 영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없습니다. 뭐 어떤 역할이다 이런 말씀 조금 더 예, 해주실 수 있나요? 거기는 예. 둘 다 아버지는 아니고 시간 이탈자에는 그 타임슬립에 관한 얘기인데 좀 묘한 재밌는 역할이에요. 비밀을 지는 인물이고
판도라는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발전소의 소장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분서주 그거를 해결하려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또 감독님께도요, 사실 그 거리 3부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결편으로 끝내신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신경이 시원하면서도 좀 복잡하신 그런 느낌이실 것 같은데, 또 이후에 또 어떤 작품을 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좀, 제가 2004년도에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었으니까 한 10년 넘게 걸렸네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왜 내가 3부작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냥 2부작으로 끝낼 걸. 왜냐면 크게 이렇게 무슨 이 작품을 찍는데 약간 또 되풀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3년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블로그나 뭐 인터넷이나 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왜 3분 안 찍으십니까? 그 비열한 거리의 진흙탕 액션이 좋았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푼 것 같죠. 숙제를 좀 한 것 같아서 이제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말랑말랑한 멜로 그러니까 이민호 씨하고 김래원 씨하고 쌍화점 2를 찍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엄명실 씨가. 농담이고요. 예. 좋습니까? 조금 코미디, 이렇게 좀 저희 아들도 볼 수 있는 영화. 예, 쌍화점 2가 코미디라고요? 거기까지 농담이었고요. 예, 좀 더 건전한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좀 밝은 영화, 희망을 주는 영화, 그런 영화 찍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특정 시점에 이 정도의 데시벨의 소리가 들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부터 진행하겠는데요. 지금 포스터가 2장 남았거든요. 2개의 질문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분, 예, 오른손을 들고 계십니다. 예. 액션씬이 굉장히 많은데요. NG 누가 많이 내는지 알고 싶어요. 전부 다요. NG는 요번 배우들이 NG를 많이 안 냈네요. 사실은 필름으로 찍을 때는 NG 내면 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이 피 같은 필름을. 근데 지금은 디지털이라 그냥 막 돌리거든요. 근데 막 돌려서 찍는데 실제로 NG를 많이 낸 배우는 이번 영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인터뷰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리테이크를 계속 가면 더 감이 떨어지는 친구라 옛날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뭐 첫 테이크에 그 배우의 진정성이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 내에 좀 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예. 정진영 씨는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 배우고요. 그럼 두 분이 함께 연기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일단은 이쪽을 먼저 찍어서 오케이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배우들이 다 뭐 영화를 보신 분이 알겠지만 연출은 좀 부족해도 배우들이 굉장히 영화의 모든 그 화면들을 채워줘서 좀 이번 배우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네. 혹시 두 분이 뭐 감독님 말씀을 받아서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액션이랬나. NG를 많이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액션 부분에서는 더더욱 진심입니다. 인정. 혹시 정진영 씨도 뭐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예. 감독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미 배우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어요. 굉장히 원하는 게 분명하시고 그래서 배우들이 뭐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우들도 감독님과 영화 찍으면서 테이크도 많이 가고 또 뭐 그런 주문도 많이 받고 그런 이미 소문이 나 있어서
사실은 액션, NG가 나거나 자꾸 거듭하면 배우가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손학습 효과가 있어서 뭐 하랜 대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오케이를 차별적으로 골라내는 그런 선택적 안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감독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랜 대로 계속합니다. 역시 또 개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일 왼쪽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강남 1970 촬영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옆에 계신 그 두 배우분, 만약에 혹시 다시 캐스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작품에서 캐스팅을 해보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처음에 할 때 민호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 매니저한테 이거는 옵션이 한 작품 더 있다. 이렇게 이면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농담이고요. 사실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할 수 있다면 멜로드라마, 그러니까 소프트한 멜로드라마 같은 거 해보고 싶고요. 정진영 씨는 중년 멜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년의 멜로가 없어요. 그래서 정진영 씨 멜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세 분 끝인사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진영 씨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또 오늘 첫 개봉 날인데 오늘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을 찾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영화 아무튼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개봉을 해서 영화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100여명 배우 모든 분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와주신 분들 그리고 또 영화를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첫 주연작이니만큼 저한테도 굉장히 오랫동안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 영화 잘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3부작을 찍으면서 사실 다른 영화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 3부작만큼은 특별히 제 어떤 부족한 공력을 실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작품이지만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최근에 이렇게 역사와 어떤 정치 사회를 이렇게 모두 아우르려고 하는 이런 대단한 야심의 누아르 작품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영화를 좀 감명 있게 봤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남겨두고 싶은 장면들이 많아서 한 번 더 극장에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다들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예, 귀한 시간 내주신 유아 감독님과 이민호, 정진영 두 배우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대로 계세요. 나오지 마시고요.